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진영 프로듀서에 이어서 양현석 프로듀서도 큰 돈을 써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주가 반응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멘텀은 없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2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 유의미하게 봐야 될까요? 매입 이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주가가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내렸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사지는 못하거든요. 네. 예, 좀 늦추겠죠. 아마 매입 시점을 늦출 수는 있는데 지금 저 YG 엔터 포함해서 요즘 엔터주들 단기간 지난주에 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대비해서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엔터주들 엔터 4사의 그 실적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저 JYP 엔터 박진영 포함해서 이번에 또 양현석 대표도 이렇게 추가로 매입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정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할 거예요. 네. 전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체의 그 규모, 절대치를 본다면은 썩 많은 높은 성장은 아닌데 다행히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적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자사주 자기 주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자사주가 아니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매입을 하는 거고 이제 대표 양현석이 자기가 직접 주식을 이제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확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나름 너무 비관적인 그런 실적 전망이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에 나선 격으로 일단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주셨는데 다만 지금 실적 이야기를 중간중간 주셨잖아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실적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나오고요. 실적 진짜로 안 좋을까요? 실적도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이 YG 엔터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엔터 4사 중에서 제일 안 좋거든요. 나머지 엔터주들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성장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은 둔화됐죠. 그런데 엔터 중에서 그 YG 엔터는 역성장이 예상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블랙핑크의 그 단체 계약은 재계약을 했지만 개별 계약이 조금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가 단체 계약을 재계약을 연말에 했지만 이게 실제로 단체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몇 회나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많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YG 엔터의 주가를 더욱더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블랙핑크 단체 재계약으로 인한 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앞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그 기간 동안에 분기별로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 때 첫 비용 처리가 됐는데 그게 60%나 감소하는 수치였거든요. 한꺼번에 떨어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정액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떨어낼 텐데 한 분기에 떨어냈는데도 60%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분기별로 계속해서 떨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걱정이 좀 남아있는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네. 올해 실적 전망도 어쨌든 주요 엔터 4사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엔터를 꼽으라면 JYP 엔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도 지금 박진영 프로듀서가 50억 원가량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게 또 엔터주 혹은 이 기업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망 주시죠. 나름 JYP 엔터는 그나마 엔터 4사 중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네.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은데 물론 뭐 SM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기업은 확실성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JYP 엔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렇게 또 주식을 또 매입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JYP 쪽 실적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올해 JYP 엔터가 엔터 4사 중에서는 올해 실적 전망 성장률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가량 오. 증가할 것으로 20에서 30%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일 높은 것은 SM입니다. SM이 한 30% 정도 이렇게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밑에서 보면 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슈를 더 보겠습니다. 엔터사 전체에 대한 어떤 악재가 됐던 뉴스였죠. 중국의 K-팝 앨범 공동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악재의 연속성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끝난 겁니까? 작년 하반기 9월 넘었으면서 중국의 그 앨범 공동 구매 네.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전 뭐 현지의 그 관객들, 우리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9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올 1월 와가지고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는 과도한 우려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또 중국에서 요즘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엔터 4사가 그 현지화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매출액 회복을 좀 기대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사 하면은 아무래도 주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수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초동 판매 이 수치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앨범요? 많은 팬들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리포트했을 때 이 초동이란 단어가 꼭 나와요. 근데 이 IP 초동 판매 역성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앨범 판매 그 초동기 앨범 판매를 그 아티스트에 대한 향후 성장성으로 네. 가늠하는 그 시기는 지났거든요. 과거에는 초동기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향후에 이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까를 많이 그 바로미터가 되긴 했는데 요즘에 많이 변해가지고 앨범뿐만이 아니고 콘서트 그리고 굿즈 이런 거 굿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들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초동한테 의지하는 건 이제 지난 거네요. 예, 지났죠. 그 비중 물론 일부 영향은 미치겠지만 과거만큼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좀 초동 판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대표 4사도 있고요. 그 밖에 뭐 기업들도 있지만 네.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실적 성장은 앞서도 저 SM이 가장 높은 전년 기저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저 SM이 제일 높을 건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JYP 엔터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왜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 이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보면은 나머지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높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4사 중에서는 JYP 엔터를 좀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박진영 총괄 책임자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경영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거든요. 회사가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많은 성장을 했을 때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회사에만 몰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JYP 엔터의 그 박진영 총괄 책임자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 업종에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쪽은 SM을 꼽아주셨고요. 최선호주,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괜찮은 쪽은 JYP 엔터. 간략하게 그럼 앞으로 미래에 엔터주가 성장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신규 아티스트가 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 판매가 좀 회복돼야 되거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중국 성장 급락 둔화 우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너무 과도한 기우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중국 판매 회복 이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엔터의 성장에 위해서는 신규 아티스트의 대비가 필요하고 중국에서의 판매 회복이 중요하겠다.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은 큰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정도 보합에서 횡보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수급에서 뒷받침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거래소 쪽에서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제 회복하는 주가의 흐름만 저희가 좀 기대해 보며 내일은 더 탄탄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